6월 15일 이제 현대 세계의 변화 수업이고요. 그 태블릿 고장으로 펜타블렛 이거 고장으로 이제 이거를 새로 샀어요. 그래서 지금 날짜가 6월 18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못했던 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랑 우리가 이제 수행평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복습, 네, 복습을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고, 수행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다음 시간에, 네, 그러니까 2차 시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이 그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지 않았고, 저도 지금 이 컴퓨터의 녹화 기능을 처음 써보거든요. 근데 이게 좀 괜찮으면은 이후에도 그냥 이런 녹화 강의를 업로드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 한 세 차시 정도 이제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앞으로 강의는 뭐 오늘 결과를 봐서 여러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봐서 녹화 강의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잠시만요. 지난 시간에는 뭐 특히 이제 좀 이제 눈여겨 볼 만했던 게 세계대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났고 또 이것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에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게 네, 죄송합니다. 네. 결국엔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게 이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일어난 건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1차 대전이란 거는 결국엔 이제 제국주의 이라는 것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다. 그러면 제국주의는 뭐냐? 뭐 이제 어려운 개념으로 설명을 했지만 정말 쉽게 설명을 하자면 국가가 국가를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지배당하는 국가를 식민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본국은 식민지를 뭐 원료 공급지나 아니면 뭐 시장이나 아니면 뭐 노동력, 공장으로 썼다는 거. 시장이나 공장, 뭐 원료 공급지. 그래서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들은 크든 작든 이제 후유증이 굉장히 남게 되는 구조고요. 그 아시아와 이제 태평양 그리고 뭐 아프리카나 이런 곳이 원래는 그냥 뭐 기존의 부족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살고 있던 곳들이 이제 전부 다 뭐 총으로 쏴가지고 식민지를 이제 색칠을 다 했다고 쳐요. 그러면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원래는 여기가 뭐 이제 자기들끼리 뭐 그냥 뭐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이었다 치면은 이제 일정 시기가 지나면 모든 땅들이 전부 다 뭐 독일, 프랑스, 영국 이렇게 전부 다 식민 지배를 당하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국주의 국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식민지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제국주의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면은 진짜 지구를 통일하기 전까지 이거 끝이 안 납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열강끼리의 식민지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나는 식민지가 더 필요한데 이렇게 네. 나는 식민지가 더 필요한데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를 뺏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식민지를 두고 원래는 그냥 뭐 빈 땅을 식민지로 계속 이제 삼다가 어느 정도 이제 전부 다 색칠 공부가 다 끝이 나면은 전부 다 이제 뭐 누군가의 식민지로 다 전락하게 되면 이 남의 식민지를 탐나게 되더라. 그래서 크게 두 개의 세력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 삼국 동맹 측이 하나가 있고요. 그냥 연합 이름이에요. 하나는 삼국 협상층이 있었어요. 협상. 그래서 동맹의 뭐 대표적인 나라는 영, 크, 뭐 러 이런 국가가 있고 이쪽에는 뭐 독일, 오스트리아, 뭐 이탈리아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또 얘네들이 그 지난주에 또 우리가 좀 간단하게나마 배웠던 게 뭐 민족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어, 이 발칸반도라고 하는 이 유럽의 화약고로 불리는 이런 땅이 있는데 이쪽의 민족 구성이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이 지금 그리스 있는 이쪽이에요. 발칸반도. 그래서 이 발칸반도 지방에서 검색을 하겠습니다. 네. 이 발칸반도 이쪽이 이 민족 구성도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근데 어, 이 삼국 동맹이랑 삼국 협상층은 서로 이제 발칸 반도를 좀 자신들의 영향력으로 놓기 위해서 이제 그 민족 의식에 굉장히 이제 좀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애들은 게르만족이거든요. 그래서 범 게르만주의. 우리 게르만끼리 뭉쳐야 된다. 러시아인들은 슬라브족인데요. 아니다. 슬라브끼리 뭉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발칸 반도에는 진짜 슬라브인들하고 게르만인들하고 굉장히 뒤섞여 살았는데 이런 갈등들을 조장하게 되니까 이게 좀 민족적인 그런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한반도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죠. 6.25라고 하는. 그래서 뭐 너는 사회주의냐, 너는 뭐 이제 자유주의잖아, 뭐 자본주의가 뭐 자유주의잖아 이렇게 해서 싸웠잖아요. 그것처럼 이 발칸 반도에 범슬라브주의와 게르만주의 이렇게 해서 민족 간의 다툼이 좀 이제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범슬라브주의의 세르비아 청년에 의해서 세르비아라는 발칸 반도의 국가의 청년에 의해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게 사라예보 사건인데요. 이거를 계기로 이제 그 삼국 협상이랑 동맹이 서로 이제 선전포고를 하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역사상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른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뭐 나왔던 것들은 뭐 탱크, 비행기 이런 거랑 대량 이제 살상이 이제 자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범게르만주의, 범슬라브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고 발칸 반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네, 사라예보 사건 이렇게 나오고요.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며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있고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전 세계 59개 국가 중에서 33개 국가가 전쟁에 참여했을 정도로 이 굉장히 이제 큰 전쟁이었다.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총력전, 토탈워라는 개념이 1차 대전 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왜 총력전이냐? 남자들은 이제 군대로 가고요. 여자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전쟁에 참여를 안 했는데 이제 1차 대전 때는 뭐 물적 자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성들이 이제 공장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거나 하는 건데 뭐 역설적으로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여성의 권리 향상이 이제 되는 거예요. 여성의 이제 정치 참여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행되는 이 민주적인 모습도 또 보이기도 합니다. 네. 여튼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전쟁에 이제 관여가 되었다. 전쟁에 필요한 경비를 모으기 위해서 국가는 식민지인들을 전쟁에 동원하기도 하였다고. 한반도는 이 시기에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제 일제의 무단 통치, 뭐 조선 폐영령, 이런 뭐 형병경찰제 이런 걸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차 대전 때 대량 학살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대량 이제 사륙전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 탱크, 잠수함, 그리고 가스전, 비행기, 이 방독면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제 제도나 기술들이 처음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관련한 법이 이게 형성이 되는 데는 꽤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인공지능학 뭐 관련 법을 지금 막 만들고 있잖아요. 기업체에서 만들고 있고 국가에 건의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신기술 그것처럼 이 가스에 대한 규제가 당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은 전쟁에 와서 이 엄청난 후유증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두 눈을 잃었죠. 이 눈을 이렇게 안대에 쓰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가스에 대한 규제나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지금은 이 비인도적인 무기들을 못 쓰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 이제 화학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비인도적인 거 있잖아요. 뭐 굉장히 좀 원래 무기들이요. 좀 공포심을 일으키는 무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을 죽지 않고 어차피 뭐 이제 이 전쟁에서는 얘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군인을 전투 불능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차라리 죽으면은 적국 입장에서는 죽는 것보다는 부상자를 만들어서 이 부상자를 많이 만들게 해서 그쪽 뭐 병원이나 인력이나 뭐 자원을 소모하게 하는 게 이게 전쟁에 어떻게 보면 좀 전략일 수가 있거든요. 이 비정한 면모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나 이런 규제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백린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됐다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대전이 그럼 어떻게 끝이 났느냐 하니까 이 독일이 이제 그 영국과 이제 최종 이제 국면에 접어들어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쪽 바다 있잖아요. 영국으로 가는 도버 해협이라 불리는데 이쪽 바다를 이 항해하는 독일이 이제 영국으로 가는 모든 선박들을 격침하겠다 이렇게 공포를 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민간 선박 한 대가 격추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독일인들의 잠수함에 의해서 그 안에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타고 있었다. 그러면서 미국이 1차 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전세가 급격하게 기울게 되고요. 이제 미국 내에서 참전 여론이 확산되었고 미국의 참전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싸울 여력이 없었던 독일이 항복하고 1차 대전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해병이 아니라 수병의 키스인데 이건 이제 2차 대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역사적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 자유나 앞으로 다가올 이제 평화의 시대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사진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게. 그러면 오늘 2차 대전도 배울 건데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1차 대전의 결과 1000만에 가까운 희생자와 2000만에 가까운 부상자가 나왔다. 이렇게 하죠. 매일 900여 명의 프랑스군과 1300명의 독일군이 사망했을 정도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다가올 시대에서는 평화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많이 이제 관찰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혁명이 이제 등장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러시아 혁명까지만 잠깐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그 뭐 사실은 유럽 국가 중에서는 당시에는 좀 뭐랄까 좀 그렇게 선진적인 국가는 아니었어요. 좀 이제 그 문화적으로 조금 이제 좀 지체되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많은데 왜 그렇게 하냐면 다른 국가에서는 수백 년 전에 이제 종료되었던 그 농노 제도가 러시아에는 아직까지 농노 제도가 있는 거예요. 1800년대까지. 네, 그렇게 좀 이제 후진적인 제도였다.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국가였는데 이 러시아에서는 사실은 1차 대전 참전은 했지만 피해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얻는 것도 없어요, 얘네들이. 얻는 것도 없고 피해는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 혁명이 처음에 발생을 해요.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발생을 하고 러시아 혁명은 총 두 차례에 걸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갖고 잠시 교재 좀 들고 올게요. 네.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처음에 이제 생겼을 때는, 네, 이제 탄생했을 때는 이 조건이 뭐였냐면 국민들이 러시아 혁명이 이제 이걸로 인해서 우리 이제 뭐 하자. 전쟁에서 빠지자. 이 전쟁은 이 1차 대전에서는 이겨도 우리 러시아가 갖고 갈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고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근데 이 임시정부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전쟁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상황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물가는 폭등하고 도저히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터진 이제 같은 해에 각각 2월과 7월, 3월과 8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가 조금 또 다른 국가랑 달랐던 게 이 자기들만의 독특한 그런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음력 제도 같은 걸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혁명 1차 혁명하면 2월 혁명으로 불리기도 하고 3월 혁명으로 불리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2차는 7월 혁명으로 불리기도 하고 뭐 8월 혁명으로 불리기도 하고 뭐 10월, 11월 굉장히 부르는 명칭이 많아요. 네. 러시아 혁명 2차는요 뭐냐면 진짜 이제 갓 무산자들의 혁명이었거든요. 사회주의자들 그 중에서도 이 볼셰비키라고 불리는 사회주의자들 중에서 굉장히 이제 급진적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으킨 혁명이었다. 그러면서 이 2차 러시아 혁명을 통해 가지고요. 드디어 이제 볼셰비키 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이제 전쟁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네, 1차 대전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서 사회주의 국가가 최초로 이제 수립이 되었고요.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각지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터지게 되면서 이제 소련이라는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1922년에서 1923년의 일이고 소련은 뭐 소비에트 연방이죠.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개념이 되는 거예요. 미국과 이제 대칭되는 그런 구조에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형성이 될 겁니다. 뭐 미국이랑 계속 그걸 했잖아요. 이런 국기를 쓰고 미국이랑 계속 우주 경쟁을 했었던 그런 국가고 소비에트 연방국은 이 정도로 네 있죠. 그리고 이 바로 밑에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고 여기 북한도 사회주의 국가니까 실제로 이제 1945년에 이제 2차 대전하고 태평양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는 체제 싸움이에요. 갖고 미국을 필두로 하는 이 자유주의 국가와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소련을 필두로 하는 이 사회주의 국가 간의 이런 이제 전쟁은 터지지 않지만 아슬아슬한 그런 얼음판 위를 겪는 그런 이제 냉전이 91년까지 네, 이제 지속이 될 거다. 이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배울 곳은 네, 책을 지금 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인터넷이 여기가 좀 느려서 그래서 오늘 배워볼 부분은 네, 이 러시아 혁명 여기는 이제 그냥 이제 하는 이제 다 했고요. 다 했고 사회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네. 이제 2차 대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뭔가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떻게 2차 대전이 일어났는지 사실은 그 과정에는 이제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대공황과 2차 대전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2차 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